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성과 소양, 주도적인 삶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포드는 오랫동안 비참한 실패를 거듭했지만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이를 멈추지 않았죠. 그런 그의 노력에 의해서 1892년에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포드 자동차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새로운 모델들을 많이 선사해주고 있는데요. 이 헨리 포드의 노력은 정말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1914년에는 최저임금 1급 5달러, 일일 노동 8시간이라는 정말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노동 정책을 펴서 미국 전역의 노동자들을 포드 자동차 공장으로 불러 모았다는 일화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을 화합시키고 또 경험 있는 유능한 인력들을 모으는데 성공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헨리 포드의 이야기에서 헨리 포드의 그러한 신념, 잃지 않았던 신념과 자신의 뜻을 결국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자기 주도적인 삶의 원천의 예를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된 포드 모델 T가 탄생되었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명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렇게 헨리 포드처럼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자기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라 주도적인 삶의 필수 조건, 다시 말해서 시간 관리를 한다는 것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뉴 노멀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21세기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21세기를 지칭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지식산업사회, 창의력의 시대, 감성의 시대, 또 IT 주도사회, 디지털 시대, 생명공학 시대, 우주과학 시대, 영상산업 시대, 생태중심 사회 등등 21세기를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단어들은 무척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뉴 노멀 시대라고 불려지는 21세기는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또 9.11 테러 공격,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 또 최근에 코비드19가 유행했었죠. 이러한 기타 관련된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관련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뉴 노멀이라는 그 21세기를 지칭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는요. 코비드19 대유행 이후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등장한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유행 중 또는 대유행 이후에 인간 행동의 변화를 가리키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단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피터 힌센이라는 작가가 쓴 뉴 노멀이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하면서 더 우리에게 알려진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이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모든 판단 중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해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대인관계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기 이해는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급변하는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이해 능력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바램을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 동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해한 후에 행동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밖에 없고 또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들이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성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자기 삶을 보다 행복하게 이끌어서 나를 포함한 타인, 또 나를 포함한 가족, 나를 포함한 사회를 이렇게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거대한 파급 효과를 가진 능력을 자기 이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이해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느낄 수 있는 능력인데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떠한 감정을 가졌고 또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러한 전반적인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자기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빙산은 수면 위로 아주 작은 부분만 떠올라 있다고 하죠. 아래 많은 부분들이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부분들은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부분보다도 내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통제력과 또 동기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자아의 개념과 자기를 수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그 토대 위에서 회복 탄력성이 증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수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학업이라든가 대인관계, 직업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행복한 삶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그러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신의 다양한 자아 개념을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한번 극단적으로 구분해 봅시다. 오른쪽에는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나는 어떠한지 한번 적어 보시고 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나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동그라미 안에다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채워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나에게는 여러 가지 형용사적인 단어가 있을 텐데요. 성실하고 또 용기 있고
차분하기도 하고 또 친절하다 이러한 단어들로 설명될 수 있겠고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나는 약간 약하고 게으르고 느리고 애매한 이러한 그 부정적인 단어들로 나를 인식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나이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나이든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수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식하는 것이 그 가장 첫 번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느리기는 하지만 착하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전체적으로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식의 전체적으로 자기 수용하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표에는 친구가 보는 나 또는 엄마가 보는 나 아니면 아빠가 보는 나 아니면 할머니가 보는 나 이렇게 타인들을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들을 타인이 바라보는 여러분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양한 자아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이해의 첫 걸음은 바로 내가 보는 나와 타인이 보는 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 다양한 형용사들의 모음들이 적혀 있는데요. 앞장에 동그라미에 자기를 이해하는 긍정적인 나, 부정적인 나, 또 타인이 보는 나를 설명하고 동그라미 안을 채워보는데 활용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 페이지에 모아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를 이용해서 앞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적어 보시는 시간들을 갖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는 3명의 석공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한 장의 그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3사람의 석공이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석공에게 다가가서 물었고 또 마지막 두 사람에게도 두 번째 사람에게도 세 번째 사람에게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석공은 얼굴에 불평이 가득한 채 투덜거리면서 아유 보면 모르세요. 지금 돌을 쪼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얼마나 힘든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지 사는 게 웬수입니다. 웬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석공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석공은 집을 짓고 있어요. 집 짓는 게 제 일입니다. 이 돌을 쪼개서 집을 완성하는데 쓰려고 돌을 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렵게 이렇게 작은 망치로 돌을 쪼개고 있는데 그렇게 이 일이 즐거우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 저는 이 돌을 쪼고는 있지만 내가 이 작은 망치로 돌을 쪼개서 이 돌을 집을 짓는데 반석이 되기 위해서 돌을 쪼개고 있으니 이 집이 완성돼서 살아갈 사람을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니 일이 즐겁기만 합니다. 라고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명의 석공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도적인 사람과 의존적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르다고 하죠.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꼭 할게 라고 말하지만 의존적인 사람의 언어는 해볼까 말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하죠.
주도적인 사람은 난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의존적인 사람의 언어는 나는 원래 그래. 아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나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근데 하기 싫지만 해야 돼. 아, 난 잘 못해. 아이, 너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망쳤어. 이런 의존적인 사람의 언어가 있는 반면에 주도적인 사람의 언어는 난 더 잘할 수 있어.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가능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 거야. 한번 살펴보자. 이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난 해낼 수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또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네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나까지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의존적인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죠. 주도적인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 행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행동을 하고 또 나쁜 일이 생겨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해내려는 방법을 찾아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과 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도적인 사람과 의존적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러한 주도적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나 이러한 문장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도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과 생각하고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 주까지 주간고사 공부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과제물도 5개나 써야 하고 남자친구는 사귄 지 100일이 된다고 놀이동산을 가자고 하는데 사실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라면 주도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면 어떻게 할까요? 음식점에서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믿을 만한 종업원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달 전 새 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 종업원이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새로 들어온 종업원이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도적인 선택과 의존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2번째 단계로 자기 이해를 하는 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의 강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강점이란 무엇이냐? 강점이란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을 강점이라고 합니다. 장점이란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점을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강점이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점과 강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사고나 감정, 행동 패턴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점과 어떤 강점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장점을 살펴보면서 나의 그 강점과 장점을 찾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